나와. 이거 내가 정말 시나리오 왜 이거 지금 시나리오 쓴 거야? 왜 누가 너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발로 써. 이거 발로 써봐. 아니 내가 이걸 발로 써도 잘 쓴다고. 이거 써보라니까. 내가 못 쓸 것 같아? 써봐. 내가 이렇게 발로 써도 돼. 싸워. 아유, 미치겠다. 벌써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글 쓰기가 좀 다운돼서 차라리 누구랑 얘기라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희들 작업실입니다. 저희들 이 책상에 앉아서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죠. 써야만 한다. 방금 보신 대로 잘 써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오기 전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연극이라는 짓거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럼 그 대신 뭘 하냐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껏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어느 쪽부터 언제나 잠깐만요. 메모 좀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이거 진짜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극장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근데 가만히 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지금 이 친구가 떠오르는 얘기가 아주 재밌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소는 바로 극장입니다. 어떤 연극의 첫 공연이 시작되는 어떤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무슨 작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떠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외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오동추입니다. 아자자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말단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오동추 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열정을 바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극 구경입니다. 오동추 씨도 물론 승진과 출세에 대하여 야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맡은 일도 아주 열심히 참을성 있게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잠시 떠나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올도 연극 시집가는 날의 개막 첫날 저녁 공연에 가장 좋은 좌석의 표를 2장 예약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나고 가슴 벅차는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오동추 씨가 일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 유대강 씨가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박수 쳐! 앉으시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수건. 장관님 저 의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말 이제 큰 영광입니다. 내가 자네를 알던가? 저 바로 장관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 위에 일하고 있는 셈이죠. 스프과의 기장직 맡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수고하게. 스프들을 잘 갖고 오죠. 넘겨. 네가 사무용 디자인이야. 형님 존재하는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전전이요? 이거 잠깐만 잘못됐어. 자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최후가 나가는데 이거 지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 그 다음. 그냥 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구경 잘하십시오. 구경 잘하십시오 장관님. 그러려고 하는 중이씨. 이런 황금의 기회를 얻게 된 게 기뻐서 신바람이 난 동추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연극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관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친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마른 하늘에서 내려친 날벼락같이 오동추는 머리를 둘러 젖혀다가는 에이 뭐야 이거 들어와.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이거.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네? 별게 아니라니 걸려 있으니까 정말이지 아주 정말이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윤치가 실수를. 왜 이리 호들갑인가? 괜찮으니까 걱정 말란 말이야. 시끼야. 아니 제가 어떻게 걱정하셨습니까? 이 말을 용서받지 못하죠. 장관님 제가 머리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가 좀. 아이고 괜찮다니까 왜 그래? 하지만 제 칭이 튀어서 장관님 머리가 좀 짙은선인데요. 아주 불행하고 미그러진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장관님 정말이지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코가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그놈의 지치가. 정말이지 그는 지치가 갑자기 튀어났어요.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이미 코 밖으로 제가 튀어난 거 어떡합니까? 안돼. 장관님 감기가 들으신 거 아니까 울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콧구멍에 무슨 먼지가 들어나 봐요. 아무리 연극을 보래도 동추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런 동기 없는 생리적 현상인 재채기 단 한 번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마치 적군을 향해 발사하는 대포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에 그 악몽 같은 순간이 아주 천천히 한 장면 한 장면 다시 지나간 그 끔찍함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연극 재밌는데? 네, 아주 재밌었어요. 정말이야. 아주 재밌었어. 그렇지? 정말 재밌었어요. 연극 재밌었다니. 감사합니다. 저 시험대 장관님. 누구지? 장관님 저 오동철입니다. 조심해요. 벌어지시기한 사람이에요. 이제 딴 겁니다. 지칭 다 했어요. 그런 날 밖에 날씨가 쌀쌀한데 혹시 감기가 드실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걱정인가? 여보게. 그건 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사고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젊은 그런 일은 얼른 잊어버리고. 연극 어땠나? 아주 재미있지. 안 그래?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래? 어느 부분이 되게 재밌던가? 네? 어느 분야요? 제가 지치겠다는 얘기하니까 정말 중재였습니다. 그만 좀 잊어버리라니까. 자 여보 얼른 갑시다. 비라도 올 것 같은데 머리가 또 저였단 큰일 나겠어. 좀 조심들하라고 해요. 함부로 재채기를 하다니. 누나 당신 머리에 재채기를 하다니. 드디어 나 망했어. 난 내가 지금 당장 뭐가지야. 아니 지금 최소한 이러고 있는 스포카에서 한 시간 잠수까지 쫓겨날 거야. 제가 사정상 그 동추 아내 역할 정치할게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재채기쯤 장관이 벌써 잊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당신 생각이 정말 그럴 것 같아? 저도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둘은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관님께 뭐 선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고르쇠물이라도 핫도 보낼까? 결국 한순간 밝게 빛나던 장미의 밝은 꿈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 나한테 생긴다? 제 얘기를 근데 영국 구형은 뭐라고 했지? 그래 배실뻥이나 쓰쓰게 하지 말고 그저 맞다 고문답게 일버서리 한척. 그래 우린 그저 평범하게 서로 재치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야? 이제 잘 시간이에요. 가만 있어봐. 쟤 정말 찾아올까? 진짜 찾아가서 아주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효과적이면서 매력적으로 설명하면 장관님도 별 수 없이 용서하실 거야. 그랬다가 다 잊어버린 장관님한테 다시 생각나게 된 거면 어쩌려고요? 아니야 난 시사야. 점잖은 시사하면 시사다운 행동해야지. 그렇게 그날은 갔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장관이 직접 탄원을 듣는 날이었기 때문에 동추는 자기보다 앞서온 5-60명의 사람들이 탄원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이 가고 오후가 다 갈무렵해야 겨우 차례가 되었죠.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자 다음 사람. 아니 전 마지막 사람입니다. 좋아 마지막 사람. 장관님 바로 접니다.
탐험하러 왔나? 그래, 무엇을 탐험하러 왔나? 저 탄할 거 없습니다. 탄하러 온 게 아닐까요? 그럼 뭐야? 내 시간 낭비하러 왔나? 장관님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저녁에 그 폭발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코아침을 내뱉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런데 여길 왜 왔지? 뭐 감기라도 걸렸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아닙니다 장관님, 전 용실을 왔습니다. 제가 지책 속엔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동기도 없고요. 어떤 적이나 폭력 또는 아주 순수한 신께서 시키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가 생각난 날 저주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코가 잘못한 거예요. 평안의 코 바라시되 코 뒤에 있는 죄 없는 몸뚱이 용서하십시오. 이복의 젊은이, 내 말 잘 듣게. 난 자네 코에 대해 조금도 유감이 없어. 자네 코 같은 한심한 일에 신경 쓸 새가 없이 바쁘단 말이야. 자,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뜰거야 물에 목욕이나 하게. 차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좌우간 뭐든 하라고. 그리고 제발 그따위 바보 같은 일로 나를 못사게 굴지 마라. 자네 아니라도 오늘 탐험한 것들이 별별 소리를 다 떠들고 와서 난 지금 자네 따위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다고. 에이고 골치야! 완전히 저 행복합니다. 장관님과 사모님과 온 가족이 넘치게 그래서 나날이 행복하시고 밤이 나빠도 더 행복하시기를. 이제 커다란 안도감이 오동추를 감쌌습니다. 아침마다 장관님의 창문 밖에 새들이 날아 노래하고 장관님의 커피가 뜨거고 진하게 핍니다. 그렇게 무겁던지 일순에 벗겨진 것이죠. 장관님 의자에 앉았던 장관님이 앉았던 의자. 장관이 앉았던 의자 순비합니다. 그 순비한 의자에 앉았던 장관님 바지도 순비합니다. 야호! 노래하고 휘파람을 신나게 불면서 동추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멋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동추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자고 혹시 내가 자기는 농담이 특성이 되어서 놀림을 당한 거 아닐까? 혹시 장관이 자기를 무시한 거 아닐까? 나 거짓 생각도 없으면서 나 그렇게 교과적으로 나 무시할 태도로 막 대지 그날 밤 당한 일에 화가 나서 빈정대기 아닐까? 동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무시 화가 나는데 이런 생각에 엎치락 뒤치락 밤을 새는 동추는 아침 되자 아내인 태희를 불렀습니다. 대희야! 나 무시당했어. 뭐고 당했다고. 네? 무시를 당해요? 누구한테요? 누가 당신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한테 무시라고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냐고? 바로 내가 장관이야. 그 장관 그랬다고. 어머나 뭐라고 그럴게요? 악당같으라고. 내가 그렇게 교만스럽고 눅눅하다니 한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 맞아. 그런 교만한 수법으로 장관까지 됐을 거야. 모든 게 다 개인적이야. 내가 자기한테 찾아와 빌도로 모든 걸 꾸민 거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면 무시당한 방법 버리고. 당신을 무시했어요? 좋아, 당장 가서 얘기하겠어. 하늘 계급의 의견 얘기해 주겠다 이거야.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 위해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어떤 나라의 어떤 색깔, 어떤 종교의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재치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무시당할 건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유대한 그 놈이라고. 그래서 오동주는 다시 의자를 무시하러 갔습니다. 마지막 사람. 응? 자네 뭐야? 뭐라뇨? 당연히 접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셔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다고? 누구지? 오동치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장군 말씀대로 집으로 했지만 병문이나 창문이나 목욕 안 했습니다. 어휴 냄새야. 어휴. 이 더러운 놈을 누가 들여보냈지? 도대체 자네 뭐야? 뭐냐고요? 제가 누군가인가요? 제 장관께서는 거의 큰 의자에 앉아서 저 같은 밑바닥 국민에게 뭐냐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에 평등이 없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서 사람이란 봉사하는 쪽이랑 봉사받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명령할 사람과 걱정할 사람이 있고 절하는 쪽이랑 절받는 쪽이 있는 게 당연하다. 누군가는 무시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모욕을 당하는 게 하나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제말 맞죠? 그래서 저한테 쉽게 얘기하십니다. 자네 뭐라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거기 서서 바보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용건이 뭔지 빨리 얘기해. 시켜. 네, 그 말씀드리죠. 제 책임은 뭐 사라졌습니다. 요즘 확실하게 용서를 받는 분인지 몰라서 정한님 그 점을 위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저 용서에 나가! 당장 꺼져!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란 말이야. 난 이놈 낯짝을 다시 보고 싶더라니까. 만약 또 한번 네 상판대기가 내 눈을 아른거렸다면 그때 정말로 진짜 영원히 유배를 보내고 말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오동! 아씨! 더 이상은 못 참아! 야! 이 세균 분무기 같은 놈! 이 곤충 같은 놈! 벌레 같은 놈! 벌레가 너 못한 놈! 바퀴벌레 사촌에다 별에게 사이 같은 놈! 구더기 조표 같은 놈! 넌 먼지 같은 놈이야! 아니야! 넌 먼지도 못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았나? 그 순간 동추의 몸속에서는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있어 한번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는, 어쩌면 생명력, 바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영원히.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는 간단합니다. 오동추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죽었던 것입니다.